우리 동네 라디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김춘광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만남이 일상이 되었죠.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처음엔 그렇게 어색했는데 어느새 당연하게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게 더 편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체불명의 피로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타인과도 늘 눈을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불편한 기분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비대면 만남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우리 동네 라디오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의 대림동 나들이 이야기입니다. 네, 맛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제가 그 1년간 지금 밖에 나오는 건 처음이거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는 원래도 잘 안 돌아다녀요. 여의도에서만 살아. 거의 나갈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저 일요일 여의도에서 살고 있는 부부가 며칠 전 대림동을 찾았습니다. 밖에 나온 건 지금 처음. 50년 만에 대림동을 찾은 이들 부부는 코로나19로 근 1년 만에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림 중앙시장과 중국어 간판이 가득한 곳을 둘러보면서 변한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양꼬치를 맛보면서 나누는 이들 부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호선 구로 지철하고 대림역하고 신도림역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대림역에서 나 그때 한번 타봤어. 세탁 옆에 그 기스를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쪽 대림동 쪽에 전부 다 단독주택만 있다가 전부 막 집들을 4층 5층으로 빌라로 막 올리고 이쪽으로 개발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 변한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뭘 먹는 거라서 이거는 맛 좀 보세요. 우리 거는 이거 한 3개는 4개 생겼는데 이런 거는 어쩌다 한 번씩 별식 있고 뭐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돌아가나 차이나타운, 저기 연희동에 차이나타운 뭐 몇 군데 뭐.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이었는데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중국의 명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중국에는 원소절이라는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명절인지 KCNTV 한중방송의 정명선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명절 원소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원소절은 어떤 명절인가요? 네, 원소절은 음력 1월 15일, 즉 한국의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 네, 중국의 정월 대보름은 웬쇼제, 원소절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네, 중국에서는 원소절에 새해 첫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 다양한 풍속놀이와 기념 행사를 행하지요. 네. 네, 중국의 옛 사람들은 정월을 웬유에라고 하고 밤을 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유래가 되어 정월 대보름을 웬쇼제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네. 네, 원소절은 2008년 8월 중국 제2차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네. 네, 또한 중국 설명절의 연속이기도 하죠. 중국의 설명절은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쇼년, 즉 작은 설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작은 설이라면 우리는 예전에 동지를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날이 어떤 의미의 날인가요? 네, 중국에서는 음력 12월 23일을 작은 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민간에 내려오는 풍습으로는 이 날을 쩌왕예 이런 부엌신이 있는데 이 부엌신께 제사를 치르는 그런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날 부엌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인간의 선악을 알리고 또 평안과 행복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설은 이날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네, 정월 대보름, 길게는 웬쇼제까지 이어지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하고 뭐 나물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부럼을 깨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에 관한 풍습들이 또 있는데요. 네. 중국의 원소절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웬쇼를 먹는데요.
네, 둥근 달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그 웬쇼는 네. 탕웬이라고도 합니다. 아. 네, 그 모양과 그 이름처럼 온 가족이 두루두루 평안하고 화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아, 그 둥근 달 모양의 웬쇼라는 네, 음식을 그렇죠. 먹으면서 가족이 다 두루 평안하고 화목하길 바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웬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맛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네, 웬쇼는 그 한국의 그 팥죽 아시죠? 네, 아.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심과 비슷한데요. 네.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그 안에다 팥, 설탕, 깨 뭐 이런 다양한 소를 넣어가지고 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아. 만든 것입니다. 네. 또 소를 만들어서 찹쌀가루 위에 눈덩이 그 굴리듯이 소를 굴려가지고 소의 찹쌀가루를 알맞은 크기로 묻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만든 웬쇼를 기름에 튀기거나 혹은 찌거나 물에 끓여서 먹습니다. 그 소의 맛에 따라서 그 맛도 달라지고요. 네. 여기서 또 웬쇼 즉 탕웬의 유래에 대한 설이 있는데요. 네. 네, 옛날 당나라 시기에 태종이 공을 세운 한 신하를 위해서 정월 대보름날 최상급의 찹쌀로 아주 특이한 음식을 만들어 축하연을 준비하라는 명을 그 주방장에게 내렸는데요. 네. 네, 이 주방장은 고심한 끝에 소를 넣어 찰지고 윤기 나는 흰색의 새알심을 만들어 올렸답니다. 네, 황제는 그 맛을 보고 감탄하여 매우 극찬하였답니다. 네. 그리고 당나라의 이름과 새알심의 그 둥근 모양을 본따서 탕웬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네. 그러다가 차츰 발음이 같은 지금의 탕웬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 황제도 감탄한 그 맛이 어떤 건지 되게 네.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또 달집 태우기나 지신 밟기 같은 또 세시 풍속들을 즐기기도 하잖아요. 네. 원소절에도 그런 풍습이 있나요?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네. 중국에서는 이날 각양각색의 등불을 밝혀놓고 밝은 달을 맞이하는 축제를 여는데요. 네. 그래서 이날을 떵지에, 떵룽지에라고도 합니다. 오. 다시 말해서 등절, 등불절이란 뜻이죠. 네, 등불은 뭐 인물, 동물, 꽃, 풍경까지 모양도 무늬도 아주 각양각색이고 네. 화려합니다. 네, 떵지에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네, 한 해 농사 준비를 하면서 봄에 중국에서는 해충을 박멸하거나 또는 그 들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네. 논밭에 불을 질러서 풍년을 기원하는데요. 네, 이로부터 횃불제가 시작되었고 네. 그것이 점차 바뀌어서 떵제가 되었다는 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또 전해 내려오는 민간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그 하늘에서 신령스러운 새가 네. 길을 잃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네. 그 한 사냥꾼이 맹수로 오인하고 이 신령스러운 새를 죽였답니다. 어휴. 네, 이에 천재는 크게 노하면서 네, 음력 1월 15일 하늘의 병사들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 불을 질러서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네. 하지만 그 선량한 마음을 가진 천재의 딸은 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아버지의 계획을 몰래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사람들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계책을 세워서 음력 1월 15일 전후로 3일 동안 집집마다 등불을 밝히고 불을 피워 연기를 나게 하고 또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였답니다. 네. 네, 음력 1월 15일이 되어서 천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온 세상이 연기와 함께 붉게 뒤덮이고 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네. 이에 천재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으로 착각하여 즐거워하였고 사람들은 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답니다. 네, 전설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네. 불을 피우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것 이런 것들 말고 또 그밖에 어떤 축제들이 또 있나요? 네, 북방 지역에서는 주로 뉴양거란 그 풍속이 있고 놀이가 있고요. 또 차이꼬초라는 민속 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 지역에서는 주로 민속 장터나 등불 축제 장소 이런 데를 돌면서 차이떡미라고 하죠. 네. 그런 것을 즐기는데요. 네. 물론 최근에는 뭐 지역 구분 없이 다양한 놀이와 활동으로 정월 대보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니우양꺼, 예. 차이까오치아오, 차이떡미. 예, 말만 좀 들어도 되게 어려운 어렵죠. 느낌인데요. 어떤 뜻이고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뉴양거는 중국의 그 모내기 춤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차이꼬초라는 거는 두 다리를 긴 막대기 위에 묶고 걸어 다니면서 공연하는 그런 민속 놀이인데요. 네. 네. 그리고 차이떡미는 등불에 붙여놓은 수수께끼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네, 제가 살던 곳은 중국의 동북 지방인데요. 네. 정월 대보름면 그 뉴양걸, 양걸춤이라고 하는데 그 뉴양걸과 차이거초를 보기 위해서 한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간다든가 또는 현성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네, 당나귀를 탄 모습 등 우스꽝스럽게 분장하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뭐 지그재기로 밟다가 또 벌짝 뛰어오르기도 하면서 네, 관중들과 또 익살스레 어울리기도 하는 그 네. 뉴양가는 그때 참 인기였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다리에 긴 막대기를 묶고 아주 아스라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굽어보면서 걸어 다니기도 아주 힘들 것 같은데, 네, 아주 펄짝펄짝 뛰기도 하는 네. 그 차이고초 하는 그 춤꾼들을 보면 네. 넘어지지는 않을까 손에 땀을 쥐기도 한답니다. 예, 예전 우리네 모습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긴 막대기를 다리에 묶고 높은 곳에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기까지도 하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스릴이 넘칠 것 네,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한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나 이런 데로 나가야 되나요? 네, 그것은 저희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이런 공연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아. 네, 조선족들은 보통 그 한국의 정월 대보름과 같은 네, 오곡밥 먹고 나물 먹고 또 부름도 깨고 귀발기 술도 마시고 윷놀이도 하고 네, 한국과 비슷한 그런 풍습을 네. 지니고 있죠. 네, 거기는 우리나라의 정월 대보름 풍경하고 좀 비슷할 것 네. 같네요. 그럼 차이떡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초롱이나 등불에 수수께끼 그 답을 써넣는 문자 놀이입니다. 아. 네, 등불에 붙여져 있는 그 넌센스 퀴즈들을 맞추고 상품을 타는 것이죠. 아. 퀴즈는 또 어려우면서도 아주 재미있답니다. 예, 퀴즈를 붙여놓고 찾아서 풀고 네, 선물도 받고 그렇죠. 재밌는데요. 정월 대보름은 중국에서 또 연인절이라고도 하던데요. 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웬쇼제는 각종 축제까지 열려서 즐길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죠. 네. 옛날 중국의 전통에는 부녀자들이 평소 밤이건 낮이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정월 대보름 저녁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이날이야말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 더없는 그 좋은 기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연인절로도 불리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나라마다 세시 풍속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새해 안녕과 그 풍년을 기원하고 또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웬쇼제의 바램처럼 모든 가족의 평안과 대풍년을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정명선 국장으로부터 중국 명절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